보이시죠? 그 소에 대한 기록을 보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름은 소.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 화면에 가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저 어머니가 아니고 무비안건법과 그치. 과거제, 업적이 나온 거죠. 그치. 광종의 업적이 이렇게 나오고 보면은 광종은 성분 중에 성분 그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뒤로 가면은 친인척에 대한 사륙마저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거든요. 의심이 가면 막 사륙마저도 막 서슴치 않았다. 숙청의 몰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가장 중요한 키워드 피해 군주. 이게 왜 중요한 키워드냐면 여러분 저는 진짜 여기서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피해 군주 그리고 광종의 모습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납선 피해 군주라는 게 왜 중요한 키워드냐면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입니다. 초반에 좀 그랬는데 중반에 이제 헬스의 각성으로 인해서 해수가 갑자기 연기력이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그 계기가 있어요. 그 씬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준기와 합이 맞으면서 그때부터 사실상의 전성기 제2의 그러니까 그냥 전성기라고 보면 되죠.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 전까지는 대체 이게 뭐가 재밌다는 거야. 연기가 개판이고 막 이런데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약간 유치한 연기력,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듯한 그 연기력조차도 연기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 근데 진짜 일부러 그렇게 연기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뒤에 가면 맞아. 미쳐 날뛰고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지.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의 특장점은 먼저 첫 번째가 원작을 뛰어넘는 K 리메이크라는 거. 원작 있잖아요. 중국 원작이 있는데 중국 원작은 청나라 초창기를 배경으로 한 보보경심이거든요. 그 드라마의 한국 버전 리메이크인데 역시 K 드라마랄까? 뭔가 더 재밌어. 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 퀄리티가 좋더라고.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가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 내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을 정도로 무척 잘 만든 웰메이드 사극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며 우리 왜 이렇게 못 만드냐고 나왔다며 중국에서. 그거는 이제 태양의 후예인데. 그런가? 그리고 저기 도깨비. 그리고 저 덜에서 온 그대. 그런 거. 요 세 드라마 때. 그렇습니다. 요때는 그냥 재밌게 봤다. 역시 한국이다. 그런 평이 줄을 잃었죠. 자, 두 번째. 이 달의 연인의 특장점 두 번째는 초반 연기력 논란을 지워버린 아이유의 놀라운 연기. 아이유의 연기가 너무 진짜 여기서부터 약간 꽃피운 그런 느낌? 나의 아저씨에서 완전히 만개를 했지만 아니 그 연기조차도 연기했다면 진짜 대단한 거야. 초반에 그 발연기를 의도로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대박이지. 대박인 거지. 진짜로 이 나의 아저씨의 그 명품 연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게 이 작품을 하면서 이 달의 연인을 하면서 이 아이유가 놀랄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이 중반 이후의 연기력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찌 보면은 이 초반의 그 발연기스러운 연기조차 모두 계획된 게 아닐까, 의도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해수의 철없는 모습부터 지금의 이 보여지는 성숙한 모습까지 완벽하게 연기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유가 아닌 해수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엄청 잘했죠 연기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산을 연기한 준호의 연기력도 우리가 아이돌 출신으로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엄청 극찬을 했는데 아이유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캐릭터가 진짜 어려운 캐릭터거든요. 왜냐면 갭 차이가 워낙 크니까. 성장 과정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 갭 차이가 뭐 적당히 큰 게 아니라 엄청나잖아 차이가. 그냥 다른 사람을 연기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성격 차이가 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캐릭터인데 정말 훌륭하게 소화해냈어. 진짜 소화를 해냈다는 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그 안 좋던 여론과 시청률을 보기 좋게 뒤집어 버린 거 보면은 이건 찐이에요. 진짜 명품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달연의 퀄리티는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 스테디셀러라는 거는 차치하고 초반에 그 악평 이거를 후반에 호평으로 바꿨어. 이건 찐이거든. 이게 만약에 그냥 어떻게 하다 우연히 그냥 걸려가지고 뭐 한 편이 좋던가 아니면 어떤 한 씬의 연기력이 좋아서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평이 좋아질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좀 솔직히 급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솔직히 연기력이라는 건 최소한 배우가 뭐 S급, A급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엔 나는 그게 연기력의 급 차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물론 인지도나 인기의 급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연기력으로도 나눌 수 있다라고 그치, 생각을 그치, 해요. 맞지. 근데 이준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S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런 대배우를 그리고 그런 사극 장인을 아이유가 하부리로 받쳐가지고 그 무리 없이 보는데 불편함 없이 연기를 한다? 야 이건 대단한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걸 이제 해냈다는 게 그래요. 진짜 대박이야. 심지어 이때는 2016년이라 아이유가 연기한 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오래되지 않았거든. 않았을 때란 말이지. 이순신 알죠? 아이유가 했던 그 이순신 연기할 때도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 완전 KBS 전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가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아이유가 좀 부족하니까 주인공으로서 끌고 가는 게 그런 연기력의 논란이 있을 듯 없을 듯 살짝 애매한 위치에 있던 그런 아이유가 이 달의 연인으로 딱 오면서 확실히 뭔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2차 각성 같은 느낌이 저 나의 아저씨. 그리고 마지막 3차 각성 같은 느낌이 호텔 델루나거든요. 배우 이진우로서 사실상 거의 첫 걸음을 내딛었던 그런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보부경심녀. 달의 연인 보부경심녀의 명장면입니다. 자, 달의 연인 보부경심녀는 저는 이 장면을 좀 갖고 왔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네, 마지막 개의 장면입니다. 예. 이게 약간 판타지, 그러니까 퓨전 사극 드라마잖아요. 큰 맥락에서 보면은 계속 우리가 해수 하는데 사실 고하진이 그 물에 빠졌는데 숨이 꿀떡꿀떡해서 넘어갔더니 눈 떠보니까 해수로 지금 살아난 거잖아요. 깨어나 보니까 고려시대 해수야. 근데 해수가 수명을 다해서 병사를 해서 죽었어. 다시 눈 떠보니까 고하진이야.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기억을 잘 못해. 이게 꿈인지 뭔지 기억도 잘 안 나. 그러니까 기억을 잃었어요. 그런데 뭔가 그 도깨비의 김고은이 기억 잃었을 때도 힘들어하는 것처럼 고하진도 똑같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마침 고려시대 풍속 회첩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 뒤에 그 그림들 있잖아요.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기억이 막 떠오를 듯 아닐 듯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슨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고 막 뭐가 떠오르는 것도 같고 막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관심이 가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막 머릿속에서 뭐가 막 떠오르는 거야. 막 소리도 막 들리고 이게 뭐지? 왜 나도 모르는 기억이 막 이렇게 나는 거고 대체 이건 뭐야?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떠오르는 기억과 장면과 막 소리들 머릿속에 막 온갖 걸로 막 떠오르는데 당연히 이걸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그치. 가뜩이나 밤마다 기억도 안 나는 것 때문에 막 눈물 나고 막 괴롭고 그래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도깨비에서 우리 김고은 힘들어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억에 신마리가 뭔가 잡혔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대체 뭐야? 이러면서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중앙의 그림에 시선이 먼저 딱 가는 거야. 지금 시선이 가는 방향이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멈췄어요. 기억이 딱 떠올랐거든. 이 그림에. 그러니까 그림을 보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입니다. 뭐냐? 아시죠? 이때 비 내리고 영웅이 됐는데 동시에 해수에게는 광종이 된 그 피해군주 그 왕수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겹쳐 보이죠.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되뇌이잖아요. 광종 이러잖아요. 예. 그때의 기억이 막 살아나는 거야. 이 왕소가 비를 내리게 해서 영웅이 되던 그날의 모습 떠오르고 동시에 이때 화장도 자기가 해줬거든.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그때의 기억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이 당시에 광종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 광종의 환영을 받던 그 모든 기억들이 다 디테일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그림으로 또 돌아오게 돼요. 기억이 났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림 속 내용이 실제 막 생생하게 내 기억이 나는 거야. 상상이 아니라 기억이 나. 그 얘기를 하죠 이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꿈이 아니었어. 꿈이 아니야. 이렇게 요 표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그림들을 막 미친 듯이 둘러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림마다 다 기억이 나는 거야. 뭔가 장면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이 하진의 기억이 아니 해수의 기억이 이렇게 왕후에 대한 기억까지 거의 모든 기억이 살아난 해수. 그래 난
고려에 다녀왔었어. 완전히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그런 하진이죠. 이거는 다 사실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게 됐죠. 방금 우리가 봤던 장면이 저 고려시대 맞아. 화첩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광종의 모습. 가장 기억해야 돼. 그치.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가장 중요한 기억. 그치. 바로 이 사람 소. 소 그치. 모습이 기억이 나죠. 그리고 저 초상화를 보자마자 소에 관한 모든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진짜 막 떠오르는데 이렇게 처음 만남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사소한 기억들까지도 머릿속으로 다 스쳐갑니다.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 대사도 막 나오고 난 널 절대 놓치지 않는다. 소가 했던 그런 말들도 기억이 다 납니다. 이 사람 왕소였어. 여기 나오고 이제 소가 완전히 기억난 해수입니다. 그런 수의 눈에 들어온 마침 옆에 소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눈에 딱 들어와. 보면은 수 눈동자 보면은 살짝 사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소에 대한 기록을 보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름은 소.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 화면에 가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저 어머니가 아니고 무비안건법과 그치. 과거제, 업적이 나온 거죠. 그치. 광종의 업적이 이렇게 나오고 보면은 광종은 성군 중에 성군 그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뒤로 가면은 친인척에 대한 사륙마저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거든요. 의심이 가면 막 사륙마저도 막 서슴치 않았다. 숙청의 몰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가장 중요한 키워드 피해 군주. 이게 왜 중요한 키워드냐면 여러분 저는 진짜 여기서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피해 군주 그리고 광종의 모습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납선 피해 군주라는 게 왜 중요한 키워드냐면 이 다음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해수가 이게 광종의 즉위 장면이거든요. 즉위 장면 때 광종이 그 황제복 그걸 입고 마침내 이 궁의 한복판에 섰어. 그때 해수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자기 속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역사에 피해 군주로 남으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광종을 보면서 제가 도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혼자만의 약속이자 다짐을 해요. 즉위식 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약속을 했는데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못 지켰어. 자기가 외로움이나 배신감이나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지만 이해가 되지만 결국에 먼저 떠났잖아. 14왕자한테 갔잖아. 왕소를 떠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소가 상처받아가지고 평생 안 본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제발 보러 와달라고 편지 보냈는데 그것도 다 상처 입어서 그냥 안 본 거 아니에요. 왕소가. 그래서 그때부터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 떠남으로써 둘의 관계가 완전히 엇갈려 버린 거잖아. 운명이. 그 기억까지 떠오르면서 후회가 되는 거지.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지. 이제 그렇게 다짐하며 약속했는데 결국 약속을 저버리게 된 자기 자신이니까. 그게 지금 떠오르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약속을 저버렸네. 떠올랐는데 하필 마지막 화첩이 이거야. 이걸 보는 수의 심정이 어떻겠어? 혼자 남았어. 그치. 피해 군주를 안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에 역사에 피해 군주로 남아버렸어. 피해 군주 옆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겠지. 다 두려움만 있으니까. 그 외롭게 만든 그 모습을 너무 디테일하게 적나라하게 화첩에서 딱 대놓고 드러내고 있잖아. 그게 보이는 거죠. 웅장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외로운 왕소 광종의 모습이 거대한 궁에 덩그러니 혼자 서 있는 왕조의 모습이.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오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안해. 혼자 둬서 미안해. 그러니까 외롭게 둬서 외롭게 해버려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열하는 하진의 모습.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나도 오열했던 기억이 있어. 왜냐면 지금 이 당시의 심정을 막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이해가 되면서 혼자 해석이 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공감이 돼서 해수한테 빠져가지고 그리고 광종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막 보면서 같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너와 나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내가 널 찾아가겠다. 너의 세계로. 나의 수야. 이러면서 딱 마무리가 되는. 우리 원작에서는 찾아가는데 보복경 시민야에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달의원이 뭐 중국판에서는 그 장면이 나왔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배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촬영까지 했대요. 뭐 분량상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쉽다고 하는데 만나는 장면이 왜냐면 촬영까지 했다고 이미 말했으니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 SBS 창고 어딘가에 있겠죠. 그 장면 뭐 스페셜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뭔가 그래도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나 이거 말고 난 그거였어. 비 가려주는 거. 왕육이 가고 왕소 와가지고 딱 가려주는 그 씬.
그것도 진짜 명장면. 구도가 미쳐가지고. 그 장면도 명장면이지. 왜냐면은 이제 옛 애인은 가고 그지.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 그런 의미도 좀 있고 그치. 이제 진주인공들의 사랑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구나 시작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그치. 그 구도가 좋았어요. 이게 또 그 감정적 디테일이 나한테 살아있어서 난 그게 1위였거든. 나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 보면서 오열을 했어서 이 장면이 좀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해석했던 게 한순간에 훅 오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감정적 디테일이 너무 다 느껴져가지고 갑자기 막 기억이 몰아치면서 왕소에 대한 기억도 잃어버렸었는데 그림을 보면서 소에 대한 기억이 탁 떠오르고 자기의 약속이라든가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엇갈림이라든가 이런 게 막 따다다다 떠오르면서 마지막에 남은 화첩이 왕소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 자기가 죽은 이후의 모습이잖아. 자긴 모르는 모습이잖아 왕소에. 근데 마지막 그 모습을 보니까 혼자 있어. 거대한 벌 안에. 그걸 보면서 미안해. 혼자 둬서 미안해 하는 이 수의 독백까지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뽑았습니다. 명장면.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 산이님이 말씀하신 장면도 있을지 달의 연인 명장면 모음 한번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그때까진 표정이 좋아. 그런데 돌아서니까 수의 표정도 바뀌지. 의아한 거야. 뭐지? 그러다가 이제 체념. 아, 날 포기했구나. 딱 서우가 왜 날 외면했지? 근데 이제 아 여기도 그래 죽는 거. 제가 원하는 선물을 다 주신다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형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죠. 정상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성을 유지를 해? 상황이 이렇다지만 사랑하는 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데. 그리고 이 커플도 이 커플도 진짜 애절하거든. 마지막 돌아가지고. 의미 모를 눈물. 아, 왜 또 이래? 누군데 이래 진짜.
이제 역사의 피해 군주로 남으시진 않을 겁니다. 제가 도울 거예요. 자, 명장면을 뽑아온 걸 보면은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이런 장면들을 좀 뽑아왔습니다.